청소년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회자 김지영. 저는 김신영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때 청소년 다시 촬영하는 날을 기다리며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촬영한 지 2달 지났죠. 네,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지나고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오늘 함께할 게스트와 함께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그때 그 청소년 두 번째 시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때 그 청소년 두 번째 게스트는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선수로 활동하시고 지금 코치로 전향한 슈퍼노바 선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가 좀 어색했지만 네, 노바 선수 청소년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17년부터 프로 생활 시작해서 이제 2020년까지 하고 2021년부터 이제 코치로 변경한 팀은 샌드박스 게이밍이라는 팀의 소속이고요. 샌드박스 게이밍 팀의 코치 노바 전호라고 합니다. 네, 닉네임이 이제 그냥 노바. 맞아요. 혹시 노바라는 닉네임을 짓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이제 프로 게이머를 처음 시작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얼굴과도 같은 닉네임이라고 하죠. 닉네임을 지어야 되는데 프로 닉네임을 찾아보다가 노바라는 뜻을 찾게 되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뜻이 신성이라는 뜻인데 이제 내가 딱 데뷔를 했을 때 신성, 떠오르는 별 이런 느낌으로 좀 잘하면 되게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노바라는 닉을 짓게 됐어요. 보통 그러면 게이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둬서 짓는 거네요. 아니죠. 근데 의미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자기 이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자기 이름? 네, 자기 이름을 프로 닉네임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자기한테 의미 있는 이름, 아니면 진짜 의미 없이 그냥 이거 멋있는데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좀 그건 케바케예요. 그러면은 혹시 본명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 본명은 야구 선수랑 똑같고요. 박찬호입니다. 개명을 하신 건 아니. 그쵸. 네. 그래서 약간 제가 그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저도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이제 야구 선수 두 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 두 분이 먼저 나오고 동명이 더보기 하면 또 제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코치님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코치님께서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네. 진짜 좋아했죠. 저 게임밖에 몰라가지고. 네. 근데 어렸을 때 게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안 해본 게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게임만 했는데, 근데 게임을 하면은 같이 예를 들어 친구끼리 보통 어릴 때 게임 시작하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게임을 시작해도 제가 무슨 게임을 하든지 친구들보다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는 어떤 게임을 해도 거의 제일 잘하는 축이었는데, 근데 막 그때만 해도 근데 뭔가 프로게이머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재능이나 이런 게임에 대한 뭐랄까 능력 이런 게 좀 있었던. 사실 근데 그게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막 동네에서 잘하는 수준이지, 뭔가 막 큰 무대로 가면은 약간 현실주의자라서 와 내가 막 이 정도 가지고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노바 코치님이 청소년 중고등학생 때 그 시기에는 그러면 혹시 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진짜 어렸을 때 꿈은 그냥 교사였어요. 왜 교사였냐면 일단은 성향 자체가 누구를 이끄는 걸 좋아하고, 근데 사실 공부는 못했는데, 그리고 약간 저는 왜 교사였냐면 좀 막연하게 교사를 보면은 방학 이럴 때 다 쉬잖아요. 주말 다 쉬고 또 퇴근 시간 또 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약간 인생에 대한 그렇게 막 좀 내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프로게이머가 되셨다가 다시 코치로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프로게이머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건지. 프로게이머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제가 20살 때 사실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대학교 1학년 다니는데 너무 대학생활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활도 안 맞고 공부도 사실 약간 의료 이런 거였거든요. 학과가요? 네, 약간 보건 쪽이었는데, 보건 행정 막 이런 좀 약간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학과였는데 되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사실 그냥 학교 같은 것도 저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저도 막 학교 안 나갔단 말이에요. 대학 맨날 안 가서 막 F 학점 나오고. 근데 이제 부모님 모르셨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 프로게이머로 도전을 안 하면 먼 미래에 제가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도전도 안 해봤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때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 나 1년간 프로게이머 한번 도전해보는데 했는데 엄마는 어떤 느낌으로 승낙을 하셨냐면 아들이 하고 싶은데 젊은 나이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약간 하는 마인드로 엄마가 그때 40만원짜리 컴퓨터 하나 사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40만원 컴퓨터가 이제 게임하기 되게 안 좋은데 이제 딱 롤은 되니까 이제 그 정도 딱 사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40만원짜리 컴퓨터를 두고 1년간 죽도록 집에서 밖에 안 나가고 게임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랑 약속한 1년쯤이 다 올 때 그 프로게임장에서 딱 제의가 오더라고요. 프로게임 해보겠냐고. 그래서 그때 딱 가서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제의가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내가 PC방이나 집에서 게임을 계속 한다고 해서 제의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게임단에? 그 게임단에서 제가 처음 들어간 게임단에서 먼저 제의가 온 거고요. 뭐 그 전에는 보통 이제 게임단 그 모집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거에 지원을 해본 적도 몇 번은 있죠. 몇 번은 있는데 잘 안 됐었고 네. 이제 제가 거기 간 거는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알고 제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게임을 하면은 등수가 올라가요. 모든 게임을 하면 랭킹이 올라가는구나. 네, 그냥 공부랑 똑같은 게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이제 근데 그 성적이 진짜 공부로 치면은 뭐 1등급, 2등급이 나왔다. 1등급이 나왔다. 이제 그러면은 게임단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한번 뭐 테스트를 해볼래? 아니면 우리 팀 올래?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그때 몇 등이셨는지? 그때가 아마 랭킹이 한 80등 정도? 80등. 그러니까 80등인데 80등이 이제 상위 100분열을 따지면 0.0000 몇 프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80등. 그쵸. 네. 대한민국에. 80등 대한민국에서 게임하는 사람이 그렇게 PC방 가면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전국에서 80등.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한 260만 등 정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아까 좀 현실적이라고 하셨었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혹시 현실적인 조언 한번. 현실적인 조언이라면 일단 진짜 진지하게 내가 프로게이머가 하고 싶다 하면은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는 재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건지 진짜 내가 이걸 도전할 만한 근거를 좀 찾아야 돼요. 제가 1년간 엄마한테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그때 어머니한테 도전한다고 시작했을 때가 그때가 한 1000등대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등대. 근데 사실 1000등대, 2000등대로는 그렇게 어림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느낌이 다른데 제 기준 제가 할 때는 1000등대, 2000등대로 어림이 없었어요. 요즘은 좀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1000등대, 2000등대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시스템 구축이 잘 돼 있어서 약간 1군, 2군, 3군 팀 이렇게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한다 하면 청소년들이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제가 했던 1000등, 2000등 수준만 돼도 뭐 3군 이런 데 들어가서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뉴스 같은 느낌. 유스 맞아요. 근데 나이가 어려야 돼요. 대신에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보는 거니까 나이가 어린데 내가 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진짜 도전해봐도 돼요. 나이가 그 정도. 어리다는 거는 나이가 어리다는 게 이제 뭐 한 15, 16, 17, 18, 19까지 중학생부터. 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어리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리다. 그래서 근데 그 정도 되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막 뭐 80등 이렇게는 아니어도 막 3000등 막 이런 정도만 들어와도 네. 이제 요즘은 팀에서 유스에서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은 좀 청소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시스템 구축이. 근데 이제 거기서도 들어가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그렇죠. 네, 밟고 닦으면서 올라가야 돼서 사실 좀 많이 힘든 영역이긴 하죠.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어쨌든 학생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프로게이머 도전하는 것은 좀 반대한다. 그냥 단순히 이런 느낌? 보통 어린 친구들이 프로게이머를 꿈꾸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게임을 맨날 하는데 돈도 벌고 인기도 얻네. 이게 좀 사실 진짜 어렸을 때 정말 그 세계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 사람은 게임으로 돈을 벌고 인기도 얻고 잘 먹고 잘 사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정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최상위만을 바라보고 저게 참 좋은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막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은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 저는 한 4년?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은 가장 이제 지금도 이때 나 멋있었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신지. 한번 저희 어머니가 경기를 보러 오셨을 때, 제가 경기하는 거 보러 오셨을 때 제가 그 경기에서 되게 잘해가지고 MVP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시니어 클리닉스 MVP 2명의 소속의 오늘 박수 함께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MVP를 받고 MVP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이 오셔서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즉석으로. 그때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e스포츠 산업이 저는 계속 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기도 많아지고 있고 판의 규모 자체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좀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아시안 게임에도 채택돼서 이제는 실제로 게임이라는 종목으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나라를 빛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무궁무진해서 저는 일단 사실 생각한 게 제가 이 프로판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으면 이 커가는 e스포츠 산업에서 먼 미래에 제가 뭐든지 도움이 될 일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하는 것도 보면 진짜 어차피 애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선생님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애들하고 교감하고 과목이 다른 거지 이제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학생들을 맞아요. 가르치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배우게 하고. 네, 다만 다른 점은 같이 사는 것 애들하고. 같이 숙소에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그 프로게이머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어떤 메시지.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한 자기 객관화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지금은 시스템 구축이 잘 돼 있어서 진짜 가능성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도전해도 될 만큼의 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 진짜 나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도전을 한번 해봐도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도전을 할 수 있는 진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서 실패를 맛봐야 나중에 더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전을 하지도 않으면 어차피 돌아오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대신에 제가 여기서 핵심으로 둬야 될 거는 자기 객관화는 해야 된다. 제 재능이 없는데 도전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 진짜 누가 봐도 재능이 없는데 나는 과감하게 도전하려 하면은 그거는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객관화가 일단 돼서 나 진짜 해볼 만한 확률이 한 5% 정도만 된다고 아니면 한 3% 정도가 된다 해도 저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노바 선수와 함께 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로 제가 그때 하면은 청소년이랑 같이 저기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청소년 네, 감사합니다.